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청자를 높이면 상대 높임, 문장에서의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 문장 내에서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면 객체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체 높임에서 부사어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누구누구에게를 누구누구께 이렇게 바꾸는 걸로 좀 확인을 할게요. 화자가 높이고 있는 대상을 확인한다. 듣는 이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춘다. 상대 높임법. 문장 내에서의 주어를 높인다. 주체 높임법. 문장 내에서의 객체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 객체 높임법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체, 객체, 상대라는 말을 조금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고요.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 주어를 직접 높이면 직접 높임, 그리고 빨간색으로 체크. 문장의 주체와 관련된 대상, 주체와 관련된 신체, 소유물, 성품 등을 간접적으로 높여서 신체의 주인, 소유물의 주인, 성품의 주인인 주체를 높이면 간접 높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 할머니께서 오셨다. 문장의 주어 할머니.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라는 조사와 오시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쓰는 거죠. 그분은 귀가 밝으시다. 밝으신 건 누구야? 귀야. 귀를 높임으로써 귀의 주인을 높여주는 거지. 이게 간접 높임 56페이지. 높임법의 실현 방식은요. 요거는 또 외우는 거죠. 상대 높임은 종결 표현을 통해서 종결 표현이라고도 하는데요. 종결 어미라고 보통 다른 문법 책에는 종결 어미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너는 여기에 앉아. 반말이죠. 높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 앉으십시오, 뭐뭐읍시오, 하십시오체를 써서 높임의 대상을 높입니다. 자, 근데 빨간색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문장에서 선생님은 누구냐 이거야. 이 말을 듣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청자이기도 하면서 앉는다의 주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체 높임도 같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오, 한 문장의 주체와 상대가 같이 쓰일 수 있어요? 네, 주체, 객체, 상대가 다 같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누구 높이는 거라고 그랬더라? 주어를 높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주격조사 깨서. 할머니께서 계시다, 할머니께서 잡수시다, 할머니께서 주무시다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객체 높임법은요, 에게를 깨로예요. 옆에다가 요렇게 쓸게요. 에게, 할머니에게가 아니라 할머니께. 할머니를 뵙다, 할머니를 모시다, 할머니께 드리다, 할머니께 여쭙다 등입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다. 높임 표현, 높임의 대상 누구예요? 부모님. 누구누구에게 대신에 깨를 썼네. 주다가 아니다 드리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객체 높임이 쓰여져 있습니다. 확인. 이따의 표현, 이거는 별표 반개 정도.
아버지께서 집에 계신다. 높임의 대상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 문장에서 누구야? 주체. 주체 높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깨서 조사 썼고요. 있다 대신에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썼지. 아버지께선 약속이 계시다. 높임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약속을 높임으로써 아버지를 높이고 싶지. 간접 높임이 쓰이고 있죠. 주체 높임 중에. 주체 높임 중에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합니다. 이야기. 다음 상대 높임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요. 아주 높인다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비격식체 해요, 해. 요 정도까지만 외워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오지만 학교 프린트에 얘네까지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따로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네모 쳐놓은 거 여기까지는 좀 외워두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지 않고 56페이지 천천히 읽어보시는데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옆에 살펴볼게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동일할 수도 있다. 한 문장 안에서 주체와 상대를 같이 쓸 수 있다.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하면서 주체 상대 같이 쓰인 거 있었잖아요. 5. 현대 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민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말에서 선어말 어민은 주체 높임에만 있습니다. 주체 높임에 시밖에 없어요. 직접 높임에서는 특수 어휘를 쓰고 간접 높임에서 특수 어휘를 쓰지 않는 거지. 아버지께서 방에 계시다 특수 어휘 쓰잖아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제품은 우와 대단하시네. 품절되시였습니다. 제품이 되실 만큼 높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체 높임 실현이 적절한 것이 아니다. X. 어머니, 할머니 댁까지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에서 모시다. 누구를 모실 거예요? 어머니 모실 거죠. 그러니까 X지. 제가 어르신을 뵙고 왔습니다. 높임 대상 누구예요? 어르신. 어르신을 높이기 위해서 뵙고라는 특수 어휘를 썼고 왔습니다. 뭐뭇읍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상대를 높여주고 있는 거지. 이 문장은 상대와 어르신이라고 하는 목적어, 객체를 모두 높여서 표현하고 있다. 5. 7번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를 높이죠. 아버지께서 주체 높임 쓰여져 있고 하시었습니다. 주체 높임 또 쓰여져 있지. 뭐뭇읍니다 라고 하는 존댓말을 써서 상대 높임도 쓰여져 있고 이 주체와 아버지, 청자 모두 화자보다 상위자다. 그러니까 상대 높임 쓰이고 주체 높임 쓰인 거겠지. 이게 고3 문제였었다고. 별거 아니죠. 아버지 할머니께 선물 드리셨어요 에서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 깨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객체 드리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역시 객체 뭐뭐셨어요 상대 높임 시었어요 주체 높임. 그럼 이제 또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해 봅시다. 여기에서의 상대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들이신 건 누구예요? 아버지지.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쓸 수 있으면 최고지. 삼촌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삼촌 상대 대요 요 상대 어머니께서 주체 아버지를 모시고 객체 얘기하시는데요. 누가?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는데요. 주체. 이렇지. 주체를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사용됐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주체 높임 조사가 없어요. 여기에는 주체 높임 조사가 있지만 깨서라고 하는 이렇게. 그래서 8번의 정답은 X.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니. 조카가 이모부에게 방금 이모께서 할머니께 전화해 보라고 하셨어요에 주체 높임 쓰여져 있나? 쓰여져 있죠. 깨서 하시었습니다. 객체 높임 쓰여져 있나? 네, 할머니께.
상대 높임 쓰여져 있나요? 뭐뭐 했어요. 상대 높임 세 가지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괜찮죠? 집에 가도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계셨니? 계셨니라는 말을 써서 말씀을 높이고 말씀의 주인 선생님을 높이고 싶은 간접 높임을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 어휘를 쓰지 않죠. 있으셨니? 여기만 고치면 되죠. 집에 가도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니? 에이, 있었니는 안 돼. 있으셨니?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간접 높임은 헷갈리니까 2번 문제 볼게요. 그분은 생활이 풍족한 편이시다. 뭐가? 생활. 생활을 높여서 그분을 높이는 간접.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 누가? 넥타이. 넥타이를 높이면서 넥타이 주인 부장님 높였어. 어머니께서는 시력이 좋으셨다. 시를 써서 시력을 높이고 시력 주인 어머니를 높였죠. 잘했어. 사장님께서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계신 건 누구? 사장님. 사장님께서 사장님을 직접 높였네. 그러면 이건 직접 높임. 4번. 스님은 마음이 넉넉하시다. 넉넉하셔. 뭐가? 마음이. 마음을 높여서 마음의 주인 스님을 높여줬죠. 그래서 잘했네요. 정답은 4. 뒤로 넘어가서 5번 문제 답 찾아주세요. 주체, 객체, 상대 모두 쓰인 것 찾기. 주체, 객체, 상대 모두 쓰인 것. 주체, 객체, 상대 모두 쓰인 것. 그렇지. 칠판 잠깐만 볼게요. 높임말, 존댓말 썼어. 전부 다. 그러니까 상대는 다 있어. 주무시는 건 누구야? 누님. 주체 쓰였어. 동생이 빌었어요. 동생은 높이지 않죠. 2번 탈락. 어머니께서 주체 쓰였어. 아버지께서 주체 쓰였어. 학생 여러분께서 주체 쓰였어. 다음 객체면 목적어나 부사어 높이는 거죠. 뭐가 제일 눈에 띄어? 깨. 깨 들어간 거 있어? 있어. 4번.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쓰여져 있습니다. 8번. 높임 표현은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에 의해 실현이 됩니다. 문법적 수단은 조사나 어미, 어휘적 수단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머니께 조사, 드릴 특수 어휘, 드릴 신발을 찾는데
편하게 신으실 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있을까요? 어미. 부모님을 모시다 특수어휘 손님들께서 조사 이 제품을 많이 사가시어요. 문법적 수단 어미. 할인 중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뭐뭇읍니다. 어미. 저도 어머니를 뵙고 특수어휘 와야겠어요. 종결 어미. 이렇게 되죠. 색깔로 구분해 드렸습니다. 8번 정답 찾아주시죠. 그렇지. 정답은 2번. 편하게 신으실 거예요. 누가? 어머니까. 있을까요? 존댓말 했죠.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점원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틀린 건 2번 됐을까요? 영희야,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먼저 나가셨어. 상대 높임은 반말이니까 낮춤이죠. 할머니를 모시고 객체 높임 쓰였고요. 아버지께서는 깨서 주체 높임 쓰여 있고요. 전부 다 동그라미 된 건 7번에 2번.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5페이지.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진행 완료 그리고 얘네 둘이를 묶어서 시간 표현이라고 하고요. 과거 시제는 말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지만 일일이 쓸 거예요. 사건 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발화시. 현재 시제는 사건 터지는 그 순간에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건 시와 발화 시가 같으면. 미래 시제는 말하고 난 다음에 일이 터지는 거죠. 사건 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먼저, 사건시 나중에, 사건시가 먼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 그어 놓는 습관을 좀 들여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덜 헷갈릴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자,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시제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을 먹었다. 너 어제 중앙동에 있더라 하면 과거. 책을 읽는다, 먹는다 동사에 는이 붙으면 현재. 내일 가겠습니다. 내일 가리. 미래 시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관형 사형 어미에 의해 실현이 되는 경우 이거는 옆에다가 요렇게 쓸게요.
관형사형 어미에다가 네모. 관형사형 어미가 요거야. 여기에 동사나 형용사가 오고 한 칸 띄어쓰기 한 다음에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형태 이런 겁니다. 내가 먹은 밥, 먹는 밥, 먹을 밥, 예쁘던 그녀, 예쁜 그녀, 예쁠 그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네모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 관형사형 어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먹은 밥, 내가 먹은 밥, 내가 먹던 밥, 예쁘던 그녀, 내가 먹는 밥, 예쁜 그녀. 어이구야, 죄송해요. 색깔 구분해야지.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먹을, 예쁠, 그러면 미래. 이렇게 오는 겁니다. 밑에 유의할 점 별표.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다른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대요. 언니는 엄마를 닮았다. 김치가 잘 익었다. 둘 다 과거 시제. 선생님 먹었다, 갔다, 보았다, 은 전부 다 과거인데요. 그러면 얘네 과거인가요? 아니요. 완료가 현재에 지속되고 있을 때 씁니다. 집에 있는 1억 4,300만 원짜리 고려 청자를 깨먹었어. 그랬더니 누나가 당신한테 얘기하겠지. 뭐라고? 너 이제 아빠한테 죽었다. 죽었다. 을 써서 미래의 확실한 일을 드러내줍니다. 이렇게. 미래의 확신을 나타내는 경우. 너 앞으로 학교 다 갔다. 너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이런 것들. 오늘 바빠서 밥은 다 먹었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시라. get은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민데요. 추측, 의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get에다가는 따로 별표. 보통 시험 문제에 얘는 OX로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get은 보기 한 문장을 준 다음에 get에다가 밑줄 긋고 같은 거 찾기 1, 2, 3, 4, 5번 얘네들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봐둘 필요가 있고 외워둘 필요가 있다. 밥을 먹는 중이야. 진행. 밥을 다 먹어버렸어. 완료.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지. 밥을 먹느라고 늦어버렸어. 진행. 밥을 먹고서 먹는 거 끝났지. 완료. 밥을 먹자마자 먹는 거 끝났죠. 완료입니다. 자, 저 보세요. 저는 지금 신발을 신고 있지. 그쵸? 신발을 신다라는 동작은 끝났어. 완료야.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신발에다가 발을 구겨 넣고 있어. 그때도 신발을 신고 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죠. 모자를 쓰다,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넥타이를 매다처럼 신체에 뭔가를 걸치는 동사를 쓰고 있다. 그가 장화를 신고 있다. 장화를 신는 중이다 라는 진행. 장화를 신는 건 끝났다 라고 해서 진행 완료 두 가지 모두로 해석되는
중의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됐을까요? 네. 역시 59페이지 천천히 읽어보시는데 2분만 드릴게요. 시작. 기은이는 춥다. 옆에 나와 있는 OX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넘기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형용사에도 결합할 수가 있다? 아니요.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입니다.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형이다. 그래서 X. 에이, 선생님 아까 예쁜 예쁜 꽃 했었잖아요. 이때의 니은은 뒤에 오는 옷을 꾸며주는 관형사형 어미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아닙니다. 동사 어간에 결합한 느는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내가 본, 내가 먹은, 누가 봐도 과거죠. 보조용언 있다, 뭐뭐하고서는 완료. 밥을 다 먹어 있다, 먹어 버리었다. 밥을 먹고서 먹는 행위 끝났죠? 완료. 착하던 아이가 변했어. 언제 착했어? 며칠 전까지. 과거 시제 맞죠? 방학 동안 읽은 과거. 책이 여러 번이다. 읽은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아니요. 고3에 이런 게 나왔었대. 내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미래를 나타낸다? 네. 지금 보니 엄마와 나는 쌍둥이처럼 닮았다. 현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상태가 현재로 지속되는 거지. 지금쯤이면 고기가 잘 익겠다. 익는 중인가 지금? 익은 거는 끝났지. 익는 중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완료고 진행상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뭐예요? 추측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 현재 진행. 그녀가 깨어 있다. 현재 진행. 뭐뭐고 있다.
있다. 동일한 보조 용언 있다가 쓰였지만 동작상은 다르다. X.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학교 쌤에 따라서 깨는 건 끝났어 라고 해서 이거를 완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는 상태인지 깨는 동작은 끝났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둘 다 됩니다. 이렇게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쓴 상태 쓰고 있어. 둥둥둥둥둥 걸치는 중이야. 진행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완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4번처럼 선어말 어미 get 대놓고 물어본다라 그랬죠? 4번 찾아주세요. 어이없는 거 하나 있죠? 정답은 3번. 추수를 마쳤겠다. 이건 가보지 않고 추측하는 거죠. 의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3번 문제 확인할게요.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가 모두 쓰인 과거. 일단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있더라, 더 요거죠. 책이다, 현재, 본다, 현재, 왔었다, 찾았다, 출발하었다. 다음 관형사형어미 꾸며주는 거, 꾸며주는 거, 꾸며주는 거 없어. 잠깐 들르은 친구. 정답 4번. 이렇게입니다. 됐습니다. 6번 답 찾아주세요. 6번 정답은 5번이죠. 물을 마시고 있다는 진행으로만 해석이 되지 완료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8번 볼게요. 동생이 책을 읽고 있다. 진행.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 결과가 지속. 노래를 부르면서 걸었다. 진행. 그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다. 진행, 완료 전부 다 해당하죠. 밥을 먹고서 완료. 집을 나섰습니다. 8번 답 찾아주세요. 사실상 제가 노골적으로 답 다 알려드렸죠. 8번의 정답은 3번. 뒤로 넘어갈게요.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주동과 사동, 얘네는 묶어서 같이 해야 돼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더 못 살지. 2번 당하면 더 못 살지.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보인다. 보다의 인다. 보여진다는 보이어지인다. 이렇게죠. 이희릭이 써서 피동문 만든 건 괜찮아. 근데 이희릭이에 어지다. 여기 봐. 이희릭이에 어지다. 같이 쓰지 않는다라 그랬는데 이희릭이 어지다. 같이 썼어. 그러면 이거는 이중 피동이라고 해서 비문이다. 옳지 않은 문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능동문과 피동문. 선생님 그러면 능동문이랑 피동문은 세트네요. 네. 항상 세트인가요? 항상 세트는 아닙니다. 먹구름이 걷혔다. 누가 먹구름을 걷었다. 능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 나는 겁을 먹었다. 겁이 나에게 먹혔다. 피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 피동문 쓰죠. 그걸 능동문으로 바꿔서 감기가 나를 걸었어?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됐을까요? 능동문과 피동문은 세트지만 항상 짝을 이루는 건 아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옆으로 넘어가죠. 문장에서 주어가 다른 주어에 의해 동작이나 작용을 당하면 피동이다.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말은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당하면 피동. 능동문에 대응되는 피동문이 없는 경우는 있어도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은 늘 있다? 아니요. 능동문 없는 것도 있고 피동문 없는 것도 있죠. 식욕이 너무 당기다는 피동문이다. 아니요. 기본형 자체가 당기다야. 이희릭이 붙은 거 아니야. 당다에 기가 붙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기다야. 그래서 피동문 아닙니다. 토론자들이 찬반 양측으로 나뉘다는 나누다의 이가 결합돼서 줄어든 피동 표현이다. 네, 맞죠. 학생들이 벽화를 멋있게 그렸다. 피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요? 벽화가 학생들에게 혹은 학생들에 의해 멋지게 그려졌다. 그리어지었다. 피동전미사는 뭐지? 이희리기죠. 피동전미사 여기 그리어지었다. 어지가 붙었지. 피동전미사 그리이었다. 그리히었다. 그리리었다. 그리기었다. 안 되죠. 그러니까 X. 그는 나를 사랑한다는 피동전미사가 결합된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그에게 사랑한다. 피동전미사 이희리기 사랑 내가 그에게 사랑받는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사랑하이다, 사랑히이다, 사랑리이다, 사랑기이다 안 되죠. 피동문
피동 전미사 붙일 수 없습니다. 천막이 세워졌다는 기본형 뭐예요? 서다예요. 서다. 서, 우, 었다. 요거는 지금 하면 안 되지만 이 우는 서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동 전미사입니다. 세우다에 어쨌든 서이우다. 세우 어지었다. 어쨌든 말은 맞는 말이지. 이렇게 요거는 사동 표현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오해가 동생에 의해 풀리다 이외에 그의 오해가 동생에 의해 풀어지다 되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는 생각되다 어지지 세상에 되만 있어도 피동인데 어지다까지 있어서 또 피동이 됐죠. 이중 피동이 됐네. 이중 피동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죠. 보약이 다려지다 달이다의 어지다이기 때문에 어지다 한 번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중 피동이 아닙니다. 됐을까요? 옆에 1, 2, 3, 4번 묶어서 시작해 주세요. 1, 2, 3, 4번 3번 드려볼게요. 이 아닌 경우는 정답은 2번이죠. 친구에게 손해를 보이다. 누가 주어가 없으면 써야 돼. 내가 보이다. 내가 보여지는 거야? 아니. 친구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만든 거죠. 요것도 뒤에 나올 사동 표현입니다.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우리 위에다 써야죠. 파생적 피동문은 이희릭이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희릭이 붙일 수 없는 거 어디 있어요? 5번이에요. 그녀는 길에서 우연히 선배를 만났다. 길에서 우연히 선배가 그녀와 만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인 거지. 만나다에 이희리기를 붙이기가 좀 애매하죠. 그런 표현은 평소에는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피동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그녀의 웃음소리가 정말 간드러지다에서는 얘 기본형이 뭐예요? 그냥 간드러지다예요. 간드러지다가 기본형이야. 그러니까 뭐뭐 어지다가 붙어서 피동 표현된 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해가 뜨다, 해가 지다에서 어지다 비슷한 거 붙었네? 얘 피동인걸? 그렇게 말하시면은 안 된다. 항상 기본형의 어간 찾을 수 있어야 할 거다.
다음 이중피동이 아닌 것은 이중피동은 뭘 이중피동이라고 하죠? 이히리기 더하기 아지다 어지다 두 개 붙은 게 이중피동이죠. 1번에는 그런 게 없고요. 쌓여졌다는 쌓다 이 어지 얻다 불려진다 부르다 부르이 어지인다 뽑혀졌다는 뽑다 뽑히 어지었다 믿겨지지 믿다 믿기 어지지 않는다 어지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밑에는 전부 이히리기에 어지다가 결합되어 있는 이중피동이지만 1번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주동 표현 위에다가 쓸까요? 주어가 주동 직접 한다. 사동 주어가 누군가에게 시킨다. 뭐뭐하게 만든다.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주동과 사동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주동이랑 능동이랑 같은 건가요? 같이 볼 수 있어요. 같은 문장이라고. 피동에 대응되면 능동이고 사동에 대응되면은 주동이고 이거지. 여기에도 역시 나와 있죠.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확인해서 주어가 스스로 하면 주동 다른 주체에게 시키면 사동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이히리기 우구추 붙이면 시키는 겁니다. 대놓고 시키다 라는 말을 쓰거나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만들다 이러한 표현이 쓰이면 사동문입니다. 역시 앞에 두 개는 파생적 사동, 뒤에 두 개 하나는 통사적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동과 피동형 구분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게 될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요거 하나만 좀 외워 놓읍시다. 문장에서 목적어 없으면 피동이에요. 목적어 없으면 피동이에요. 목적어 있으면 사동이에요. 목적어 있으면 사동이에요. 그거를 좀 외워놓으면 피동사동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완전 야매야. 주어가 어떠한 동작을 한다. 어떠한 동작을 당하다. 어떠한 동작을 시키다. 요렇게 말을 3번 해보고 당하다 피동 시키다 사동 나는 이렇게만 해도 구분이 되던디 이렇게 옆으로 넘어올게요. 얘네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옆에 거 주동사동 설명되어 있는 거 읽어보시는데 얘도 2분만 드릴게요. 시작.
경항고 친구들은 출판사가 쓰는 학교가 없어요. 경항고가. 온통 미래에 쓸 때 경안고 혼자 창비 쓰거든요. 경안, 광덕, 상록 이렇게 세 개. 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노란색이 창비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목요일 7시쯤으로 지금 제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최대한 조정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요번 주 중으로는 좀 알려주셔야 해요. 아, 이 눈빛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네. 둘 다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경항고는 목요일 날 생각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도저히 안 되면 화요일까지는 갈 수는 있습니다. 화요일 7시. 근데 화요일 7시는 생각하지 마.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경항고 친구들이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목요일 7시로 생각하고 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주말에 또 다른 학원 갈 거잖아요. 3월 달부터는 목요일 날 7시에 국어다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쪽에서 도저히 양보 안 해준다 그러면은 뭐 또 내가 맞춰보고 그래야 되겠지. 뭐 아무튼 그렇다 이야기. 기은이 괜찮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동 표현은 주어가 서술어의 동작을 거짓말하지 마. 당하면 피동이지. 사동은 시키는 거니까요. X.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할 수는 없다? 일단 아니에요. 왜냐면 피동사는 이희리기 붙이면 피동이고 사동사는 이희리기 우구추 붙이면 사동이니까 이희리희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 헷갈리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했어? 당했어? 시켰어? 요거 물어보면 된다. 사동문에는 목적어 피동문과 달리 목적어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 아까 제가 외워두세요 라고 했잖아요. 목적어 있으면 사동문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살렸다. 주어 의사가 잘 봐. 살았어, 살려졌어, 살게 만들었어. 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살렸다는 살, 리, 다에서 사동 전미사 리가 결합한 사동 표현입니다. 맞는 말이지. 동생은 말렸어. 사동사가 쓰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기본형이 말다야? 아니야. 애초에 말리다야. 말리었다야. 이렇게. 엄마가 건조기를 돌려 빨래를 말렸다. 그때는 사동이야. 마르게 만든 거니까. 그때는 사동이야. 어머니가 동생을 재우다. 자, 이, 우, 다. 이희리기 우구추. 사동전미사 이와 우가 동시에 결합된 상태 맞죠? 선생님 그럼 이중사동 아니에요? 이중사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중피동이라는 말은 있어도 밑에다가 그러면 씁시다. CF 이중피동. 이중피동은 뭐라 그랬지? 이희리기 더하기
아지다, 어지다. 요게 이중 피동이지. 얘네들은 문법에 어긋난 거고 이중 사동이라는 말은 없다. 엄마가 아이를 웃게 한다. 뭐뭐 하게 만들다니까요. 여기 옆에 보세요. 뭐뭐 하게 하다는 피동적 파생적 사동이 아니라 통사적 사동이지. 그러니까 X. 철수가 상대편과 싸우다. 기본형이 뭔데? 기본형이 싸우다야. 싸에 우가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싸우다가 하나야. 그러니까 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여서 넣어보는 거지. 싸이우다, 싸리우다, 싸히우다, 싸기우다, 싸우우다, 싸구우다, 싸구추다. 아유,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일 수가 없네. 그러니까 X 맞습니다. 누나는 붓에 먹을 듬뿍 묻혔다. 세 번만 말해보라 그랬죠. 누나가 묻었어? 묻혀졌어? 뭔가를 묻게 만들었어? 먹을 묻게 만든 거지. 그러면 이거 사동문이야. 성재는 발을 밟혔다. 밟았어, 밟혀졌어, 밟게 만들었어. 밟혀졌어. 그러면 얜 피동이지. 사동문이 아니라 피동문입니다. 맞는 이야기. 정답은 5. 옆에 1, 2, 3, 4번 시작해 주시죠. 내가 마음을 빼앗겨 졌어. 피동. 내가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났어. 주동. 그가 소매를 내렸어. 그냥 내린 거야. 언니가 내게 소식을 전했어. 내가 할머니께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어. 내가 내 허리를 굽게 만들었어. 이게 좀 어색하기는 하죠, 의미상. 내가 팔을 굽혔다, 허리를 굽혔다, 고개를 숙이다. 이거 전부 다 사동이에요. 굽게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어색하기는 하지만 정답 5번이다. 얼음을 녹게 만들었죠. 누군가를 들어오게 만들었지. 흰 눈으로 덮여지는 거지. 얘는 피동이네. 벽에 붙게 만들었지. 팽이를 돌게 만들었죠. 전부 다 사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잘 안 들어와. 그런데 어느 순간 아!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했어? 당했어? 시켰어? 했어? 당했어? 뭐뭐 하게 만들었어? 요렇게 세 번만 말해보면 돼. 이렇게. 사동문, 시키는 게 아닌 것. 형이 나로 하여금 문제를 풀게 했어. 나는 방과 후의 시간을 비게 두었어. 선생님은 많은 제자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어. 눈이 내리자 형은 차의 속도를 늦게 했어. 그는 렐렐렐렐레 놀렸어. 그냥 주동이야. 놀게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5번이다. 근데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이 오늘 기분이 좋아서 학생들을 놀렸어. 그때는 사동이지. 놀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놀렸다는 조롱하다의 뜻이고 놀게 만든 거 아니잖아. 조롱하다의 뜻이니까 얘는 주동표예요. 한국 문학이 읽혀져 읽게 만들어 읽혀져 피동.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소설을 많이 읽게 만들어 사동. 피동 사동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는 4번. 1급 비밀을 빼내는 장면이 선배에게 잡혀졌어. 그래서 구속됐어. 얘도 피동이네. 나는 산책을 하다 도둑에게 멱살을 잡게 만드는 거지. 잡아줬어. 잡게 만들었어.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죠. 멱살은 잡혀지는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피동, 얘도 피동.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 시계 풀르면은 본격적으로 때린다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운데. 저 시계 풀르는데. 지난 시간에 의지, 단순, 능력 부족 확인했죠. 뒷페이지로 넘어올게요. 68페이지. 이거는 읽으면 끝납니다. 이건 설명 들으면 수치스럽지. 68페이지 읽고 옆에 OX 지금 시작. 음운의 체계에 대해서 확인할 거예요. 음운 옆에다 써볼까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최소 단위.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누고요. 분절 음운은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고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이 높낮이 소리의 길이 높낮이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소리의 높낮이는 말하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소리의 길이만 좀 구분하시라 이야기. 그렇게 나눌 겁니다. 음운의 변동은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을게요. 쉽게 발음하려고 나타나는 현상이 음운의 변동이고 요거를 다른 말로 언어의 경제성에 의해 음운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교체는 하나의 음운을 다른 하나의 음운으로 바꾸는 거고 첨가는 없던 자리에 뭔가가 생기는 거고 탈락은 있던 게 없어지는 거고 축약은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네. 뒤로 넘어가자.
운 뭐라고 그랬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받았을 때의 음운이라고 하면 자음하고 모음만 떠올리면 됩니다. 간혹 소리의 길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음과 모음만 떠올리면 됩니다. 최소 대립상이라는 말은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있는데 여기에서 자음, 모음 중 하나만 달라. 그게 최소 대립상이에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읽어보면 알 겁니다. 외우는 말이죠. 음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한 번만 더 쓸게요.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요렇게 두 개로 나누고 분절 음운은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눕니다.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단어를 음운 단위로 구분합니다. 말은 무아르, 발은 브아르. 음운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음운의 개수는 자음과 모음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둘, 말, 무알, 발, 세 개씩. 오직 다른 게 하나면 최소 대립상. 다른 게 두 개 이상이면 용어가 없어. 그냥 다른 단어야.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자, 상, 음운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앞, 음운 몇 개예요? 이응 음운 아닙니다. 빨간색 체크. 초성의 이응은 음운이 아닙니다. 된소리 끄뜨뿌스츠 음운 한 개입니다. 자음군 받침에 오는 거는 두 개입니다. 요것만 구분해 주시면 너무 좋죠. 음운은 음소, 운소 이렇게 나누는데 요 개념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 학교에서 얘기 안 한 지 몇 년 됐어. 요 인근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음절.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음소가 모여서 만들어진다. 음소, 자음, 앤드, 모음.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중성만 있는 경우, 초성, 중성이 있는 경우, 중성, 종성이 있는 경우,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는 경우 이렇습니다. 제가 요즘 다산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다산 누구야? 정약용. 정은 뭐예요? 자, 모, 자 결합해 있는 글자입니다. 약은요. 자모자 같은데 초성에 이응은 없는 거라면서 모, 자. 용은요. 역시 모, 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다산 다는 자, 모 산은 자, 모, 자 됐어? 괜찮을까요? 다 알고 있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줘요. 제발.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음절의 특징은 따로 보지 않고 읽어만 보셔도 됩니다.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음운은 음소와 운소로 이루어져 있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최소의 기능을 한다. 5. 말소리와 구분되는 음운 중 분절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제가 계속 써드렸죠. 5. 표기가 동일한 음운은 항상 발음도 동일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요. 예를 들면 꽃. 어떻게 발음됩니까? 꽃, 디귿. 여기에서는 꽃이, 꽃으로 발음이 되죠. 얘는 발음이 꽃만, 니은, 미음, 꼰으로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표기가 일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X. 음절은 표기가 아닌 발음의 단위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먹의 한 가운데 소리를 바꿔 뭐로 바꿀까? 목, 막 이렇게 바꿉시다. 먹과 최소 대립상 먹, 목 하나만 다르죠. 먹, 막 하나만 다르지. 그러면 최소 대립상 맞죠. 바람과 버림은 최소 대립상이다. 다르죠. 이 다르지. 두 개가 달라. 두 개가 다르니까 최소 대립상 아니야. 방은 누구 때문에? 비읍, 이음. 받침에 있으니까 초성, 중성, 종성. 종성에 의해서 단어 뜻이 구별되는 거죠. 중성이 아니라 X. 아는 이응, 니은이야? 아니야. 니은이야. 얘는 중성, 종성만 있어. 카는 느, 초성, 중성, 종성. 어쨌든 X죠. 빨리 나아. 그렇지. 음절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5. 흙을 밟다. 첫 음절은 흘. 마지막 음절은 따. 소리 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X죠. 옆에 1, 2, 3, 4번 시작해 주세요.
자음이랑 모음은 모두 의문에 해당됩니다. 맞는 얘기. 말소리의 길이나 높낮이 의미 변별 기능을 합니다. 네, 얘네들 비분절 음운이니까요.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단어들은 하나만 다르다. 맞는 말이죠. 음운에는 다른 소리와 잘 나눠지는 것도 있고 분절, 잘 나눠지지 않는 것들 비분절 있습니다. 그러면 4번도 맞는 얘기. 답은 5번인가 보네요. 같은 단어의 목소리의 크기나 빠르기를 다르게 발음하면 기차, 기차! 사람들은 다른 의문으로 기억할 거다? 아니요. 내가 둘 다 뭐라 그랬니? 기차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5번 틀린 이야기죠. 2번 의문과 최소 대립상에 대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바보 아니야? 자음이잖아요. 분절 의문이지. 모음이잖아요. 분절 의문이죠. 전부 다 분절 의문입니다. 윤슬이랑 하나만 다른 거 있어요? 없죠. 구슬이랑 하나만 다른 거 있어요? 귀리와 하나만 다른 거 있어요? 고리와 하나만 다른 거, 고리와 하나만 다른 거, 요렇게 구실, 욕실, 몇 쌍? 총 3쌍 됐을까요? 최소 대립상 달하고 일단 하나만 달라야 돼. 달하고 하나만 달라야 돼. 굴하고 하나만 달라야 돼. 굴하고 하나만 달라야 돼. 정답 3번. 됐나요? 다음 페이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에 해당되는 거라서 교체에 해당되는 거는 한 번에 쭉 묶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탈락도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102페이지 볼게요. 축약. 거센 소리 되기. 축약은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모여서 C라는 의문이 되고 의문의 개수는 -1, 한 개 줄어듭니다. 거센 소리 되기는 뭐겠어요? 거센 소리가 아니었던 애들이 거센 소리가 되는 게 거센 소리 되기겠지. 여러분들 자음표 외웠었던 거 기억나요? 바다 사자가 2마리씩, 포토 찰카, 마누라 쉬었다가 들어갔었던 표 외웠던 거 기억나요? 네, 거기에 보면 브, 뜨, 트, 이씨, 브, 뿌, 프, 그, 끄, 크, 드, 뜨, 트처럼 크트, 프츠 옆에 뭐라고 해놨냐면 거센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센 소리는 뭐 있어요? 크, 트, 프, 츠. 얘네들을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거센 소리는 예사소리 그드브즈와 흐가 만나서 크트프츠가 되는 겁니다. 저는 훨씬 간단하게 쓸 거예요. 그드브즈가 흐 앞에 와도
흐 뒤에 와도 얘네들은 크, 트, 프, 츠가 됩니다. 이게 거센 소리 되기. A, B, C로 설명하면 A, B, C A, B, C 두 개가 하나로 됩니다. 이게 거센 소리 되기. 거센 소리 되기의 적용 순서, 거센 소리 되기는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네, 얘네는 조금 거꾸로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본 다음에 옆에 문제 10개 먼저 지금 하시죠. 3분 드려볼게요. 시작. 음운의 변동에서 제일 쉬워. 음절의 끝소리하고. 거센 소리 되기는 예사소리 그드브즈와 흐가 하나의 거센 소리로 줄어드는 겁니다. 네. 어떤 단어를 발음할 때 거센 소리 되기만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의문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1이라고 약간 제가 써드렸죠. 예사소리, 시옷과 같은 계열은 거센 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 드, 브, 프, 즈, 츠, 스, 끝. 스와 흐가 인접해도 거센 소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스 없어요. 그러니까 오.
밥하고 동일한 의문이 일어나는 현상. 여기 볼게요. 이거 의문의 변동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 써. 소리 나는 대로 써. 그리고 똑같은 것만 지워. 밥. 아이야. 바. 아. 고.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브흐가 합쳐져서 프가 됐죠. 먹히다도 마찬가지지. 먹히다. 발음 어떻게 해요? 먹히다. 지워. 이다. 그 흐가 크가 됐죠. 축약 맞는 얘기지. 이게 사실 의문의 변동 나오면은 최후의 수단이기는 한데 이렇게. 입학 법학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브흐가 프. 법학은 브흐가 프. 일어나는 방향이 달라? 방향이 다를 게 뭐 있어? X죠. 빛하고는 먼저 끝소리 규칙 빛하고 드흐가 합쳐져서 빛하고 즈가 드로 교체되고 드가 흐가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음절의 끝소리 먼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는 하지만요. 음절의 끝소리 먼저. 마치다는 음절의 끝소리 먼저. 마히다. 드흐가 합쳐져서 마티다. 구개음화라는 게 일어나서 마치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X. 구개음화 우리 아직 오늘은 안 배웠으니까요. 불켜는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불켜. 그 흐가 그냥 바로 합쳐지면 돼. 불켜. 자음군 단수나 적용되지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곧바로 거센 소리 일어난 겁니다. 얘는요. 지금 오늘은 못해요. 괜찮고.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은 요렇게 발음합니다. 요즘은 요렇게 가르쳐 줘요. 괜찮고 이렇게 발음됩니다. 일단 정답은 X. 얘 어떻게 발음해요? 파, 판, 술. 하나의 발음 단위로 이어질 때 거센 소리가 적용됩니다. 오, 확인하시면 되겠지. 옆에 1, 2, 3, 4번 시작해 주세요.
소연이 빨라 항상. 거센 소리가 일어나는 것. 크트프츠 발음되면 돼. 백합, 어피다, 찌어, 읽자마자, 앓는, 읽자마자, 흐즈가 만나면 읽자마자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거센 소리가 일어날 때 두 자음의 결합 순서가 다른 것은 국화, 그흐, 빠타, 흐드, 거티다, 드흐, 솔직히, 그흐, 섭섭하다, 브흐. 전부 다 히읗이 뒤에 있지만 얘만 히읗이 앞에 있죠. 정답 2번.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종류가 다른 것. 얘는 앞에 거랑 다 같이 해야 돼서 패스. 4번의 정답은 3번. 얘도 일단은 잠시 대기.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죠. 됐고요.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 한번 쭉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엔 테스트 한번 있어요. 문법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거 한번 보고 그러면은 4주차 마무리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 하지 않죠. 4주차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 저는 한 번 더 출근할 거예요. 이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계획대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4+1으로 됐을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